오랜만에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 하니까 전에 했던 것을 다 벌써 잊어버렸겠지요. 전에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올렸는데 그것은 거의 스코어 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세월만 보내다가는 선생님들께 가르쳐 줄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작업 과정을 한번 보여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렵죠. 제가 작업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작업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 자료를 만들어 봅니다. 제가 선택한 현재 강의 자료 캐논은 수업하기에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제가 교사를 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자료를 발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매우 수업에서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음악을 알려주기에도 매우 좋은 자료이죠. 파엘벨의 실내악곡은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베를린 주립 도서관에 사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곡은 캐논과 지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캐논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D장조고 4분의 4박자의 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G 메이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캐논의 특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8마디의 베이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라운드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그라운드 베이스에 기초하여서 화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화음에 기초하여서 계속 음악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앞에 부분의 선율이 다음에는 아래 성부로 가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 있던 선율은 세 번째 성부로 가게 돼 있고, 다시 말하면 돌림 노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위의 성부만을 학습하게 되면은 아래 성부는 학습하지 않아도 쉽게 중창이나 중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교사 시절에 이보다 학생들에게 중창이나 중주를 지도하기 좋은 자료는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노래나 기악 연주를 하면서 조화로운 소리가 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놀라는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화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곡의 화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1은 이렇게 보면은 요 위에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코드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G, D, E 마이너, B 마이너, C, G, A 마이너, D 다시 또 반복이죠.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대중음악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음 진행입니다. 이러한 진행을 하는 곡으로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또 기타 다른 곡도 많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화음의 진행과 창작에서 화음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곡도 함께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 곡을 중간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라는 곡이 들어가 있죠. 더불어서 이 곡이 나오면서 기타의 스트로크라든가 대중가요에서 사용되는 8비트 또는 16비트 리듬을 넣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1으로 작업을 할 때 항상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디오 셋업과 외부 장치 설정인데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스튜디오 1에서 옵션을 누르면 나오게 됩니다. 오디오 셋업이 있고
그 외부 장치가 있죠. 보통 특별한 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윈도우즈 오디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컨트롤 패널을 이렇게 누르면은 레이턴시가 나오는데, 레이턴시라는 건 지연이란 뜻입니다. 이게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지연값이 없어지는 것이죠. 커지면 커질수록 지연값이 커지는 거죠. 그 지연값이 작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와 건반을 눌렀을 때와의 소리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건반을 눌렀을 때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약간의 갭이 있다는 얘기죠. 건반 작업을 많이 할 때는 이 값을 적게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0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모드라는 것은 여기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스튜디오 1이 오디오 카드를 독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크를 하면은 소리가 스튜디오 1에서만 나오고 유튜브나 그런 걸 볼 때 그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는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강의도 들어야 되고 또 작업도 해야 되니까 여기를 해제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외부 장치를 보겠습니다. 외부 장치는 내가 건반을 사용해서 입력하고자 할 때 건반을 컴퓨터에 연결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장치를 사용하겠다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현재 새로운 장치를 연결했다면 여기 애드를 눌러서 여기에 리시브 프롬에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내 장치가 아마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콘 키보드 요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고 여기서 OK를 하고 누르고 나오면은 장치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저는 M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하고 나옵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조성과 박자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를 보면은 키가 있는데 이 키를 이렇게 누르면은 오도권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사장조니까 사장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박자를 설정하는 것인데 분자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4죠. 4분의 4 박자니까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나오는데 4에 클릭하면 박자와 조성이 설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악기를 이제 메인 페이지에 갖다 넣는 작업을 할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기를 선택하여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공된 자료를 보면서 악기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 4개, 노래 파트 4개는 제가 악보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악기도 갖다 놓았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타를 먼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스에서 아티스트 인스트루먼트에서 이렇게 누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기타에서 클린 기타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기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부분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는 키보드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에서 풀 레가토 스트링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이스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를 눌러서 어쿠스틱 베이스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드를 입력할 건데, 코드 소리를 듣기 위한 악기를 풀 레가토 스트링으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럼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드럼은 프리젠스에서 스탠다드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악기가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악기 이름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피아노, 어쿠스틱 베이스, 그 다음에 코드, 그 다음에 드럼, 이렇게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고 Shift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 부분에도 역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기를 입력한 후에 작업 영역을 설정해야 되는데 연필을 선택해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 이렇게 늘려줍니다. 자, 이제 악기는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곡을 구성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곡의 전체적인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마커를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현재 제가 입력을 해놨는데 노래 시작이 9마디부터 시작이 되고 반복이 17마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특별하게 33마디에 칼립소 리듬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41마디에 기타 칼립소를 넣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49마디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 들어간다. 입력합니다. 이러한 마커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입력하고자 하는 부분에 갖다 놓고서 마커에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OK 누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곡을 어떻게 작업할 것인지 먼저 계획을 잡고서 그것을 여기다 써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악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허밍과 노래는 입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입력한 상태로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악보를 입력하는 방법과 더불어 간단한 편곡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아노 아르페지오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하여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에디트를 눌러서 편집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피아노 뷰, 드럼 뷰, 스코어 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보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이기에 스코어 뷰로 들어갑니다. 스코어 뷰의 화면은 이렇게 이 부분을 드래그하여서 크거나 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하여서 여기에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악보가 보여지죠.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악보를 보거나 감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랜드 피아노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랜드 피아노를 나타나게 하고 나머지는 감춰버리는 게 좋겠죠. 악보를 입력하는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타임 레코딩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건반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풋 퀀타이저를 설정해야 합니다. 퀀타이저라는 것은 음표의 길이를 임의의 길이에 맞춰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입력하고자 하는 악보의 최소 길이가 8분 음표라면 건반을 눌렀을 경우 이것에 맞추면 악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죠. 그래서 최소 길이를 8분 음표로 선택합니다.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퀀타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악보의 길이를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8분 음표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최소의 길이가 8분 음표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력할 때는 여기에 메트로놈을 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누르면은 예비박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몽키 스패너인가요? 이거를 누르면은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프리카운트, 즉 예비박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게 나오죠.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세요. 예비박을 한 마디 줄 것이냐 몇 마디 줄 것이냐 그런데 저는 한 마디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녹음을 할 때는 키패드에 중요 표시할 때 사용되는 거기를 누르면 시작됩니다. 아니면은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되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예비박이 나온 다음에 시작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를 찍어서 커서를 갖다 놓고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코드에 맞춰서 제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눌러보니까 피아노 부분이 정확하게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음표 길이가 정확하게 입력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풋 퀀타이즈를 8분 음표로 줬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어딘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는 방법은 여기에 피아노 뷰로 들어가면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입력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컨트롤 A를 눌러서 이렇게 전부 영역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Q라고 있는데 이 Q가 퀀타이즈를 의미하거든요. 퀀타이즈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에 이렇게 새로운 메뉴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4분음표 단위로 이것을 다 맞춰 달라. 스타트 타임과 그 다음에 끝에까지 맞춰달라 하고서 이렇게 누르면은 전부 정확하게 4분음표로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이상하게 나왔네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서 끌면 됩니다. 뒤를. 그래서 악보 부분을 다 입력을 했습니다. 들어보면 이렇게 입력된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리얼타임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풋 퀀타이즈를 설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8분 음표로 선택한 것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4분의 1로 했다면 제가 피아노 뷰에 들어가서 편집할 필요는 없었겠죠. 다음으로 스텝 레코딩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음표의 길이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음표의 길이에 해당하는 음표를 눌러 음표를 건반이나 가상 키보드를 눌러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리얼 레코딩 방식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가상 키보드를 사용해도 입력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가상 키보드를 사용해서 입력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상 키보드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슐 키를 누르면 이렇게 가상 키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판에서 한글을 선택하게 되면 키보드를 눌러도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판에서 영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눌러줘야 소리가 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이 밴드라는 것은 눌렀을 때 음이 밴딩이 되죠.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은 눌렀을 때
이렇게 음이 떨리는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가 변하죠. 이것은 옥타브를 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스틴 페달이죠. 그리고 도샵, 레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벨로서티라는 것은 건반에 우리가 건반을 누를 때 세게 누르냐 약하게 누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게 누르면은 피아노 예를 들어서 세게 누르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땡땡 하는 소리가 나게 되죠. 근데 이것을 약하게 누르면은 피아노이지만 굉장히 목통 같은 소리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놓고 알아서 적당히 조절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얼타임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이 마우스로 박자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가상 키보드를 이용해서 한번 실제로 음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마우스로 음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스텝 레코드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키보드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길이를 변형할 때는 이렇게 눌러서 해주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악보를 입력하기에 가장 훌륭한 방법은 건반이 없을 경우에 가상 키보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스텝 레코드 방식으로 음을 입력하면은 나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매뉴얼 방식이죠. 마우스와 키보드를 입력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정말로 노가다가 필요한 방식입니다.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연필을 선택하고 찍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찍은 박자는 수정할 경우에 화살표를 선택해야만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길이를 다른 부분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피아노 뷰에 들어와서 이렇게 뒷부분을 끌면은 음표의 길이가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아래 위로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음표의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 방식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 방식,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용해서 음표를 얼마든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바로 놓지 말고 이렇게 정확하게 음정을 선택한 다음에 갖다 놓는 훈련도 필요가 하지요. 이상으로 음표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전부 드렸습니다. 물론 미흡하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음표를 입력할 건데 입력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